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대서남, 오늘은 2021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사중 충남 3명의 단체장과 함께 새해 우리 지역의 당면한 과제와 주요 현안, 그리고 그 해법에 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한 번씩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춘희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양승조 충남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물론 뭐 각 지역마다 이슈와 혈안이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공통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문제, 지역 간 통합 문제, 행정 수도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 이런 논의들을 좀 두루두루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경제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생과 관련된 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라 코로나 진짜 지금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고, 학생들이나 그리고 좀 취업하기 어렵거나 그리고 좀 노인분들 그냥 한 번씩 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어. 너무 막 차이가 나니까 다 세종시로만 가려고만 그래요. 제 주위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진짜 허탈해. 버스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버스가 너무 없어요. 전 복지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값도 너무 안정이 안 돼 있고 문화시설, 편의시설 이것도 조금 증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조금 이제 혁신도시 만들어서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건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주거의 문제, 그리고 취업, 일자리 문제, 각 자치단체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수출도 전국에 한 2번째를 맡고 무역자격 같은 경우는 압도적 1위인데 이런 그 제조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타격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일자리 감소라든가 이 취업률,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영향받은 게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충남인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걸 극복하고 말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미래 발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구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충청남도는 가로림만이라고 있는데요. 서산태안에. 이게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으로 만들어서 자연생태계 보존 활용을 찾는 새 세계 어떤 최대 해양생태 관광 거점을 만들자는 게 우리 충청남도의 계획인데 이게 금년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를 반드시 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을 통해서 해양생태 관광의 거점 또 충남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역으로 KTX 역세권이 있습니다. 예. 이게 KTX 역세권을 R&D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R&D 강소연구 특구를 작년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고 수수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받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함과 동시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전시는 어떻습니까? 대전의 경제 구조를 놓고 보면 80% 이상이 서비스 관련 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청년, 신중년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공공근로 일자리 형태로 가갖고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대전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분야들이 잘 발달돼 있는 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신중년들의 재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발굴하고 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대전형 일자리를 10,000개
발굴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장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세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산업 기반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더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 산업도시로 하겠다고 나서면은 아마 양 지사님이나 우리 허 시장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서운해하시는군요. 우리 예. 세종시는 이제 우리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정부 부처 내려오게 되면은 그 정부 부처와 함께 일하는 소위 공공행정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산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를 스마트 도시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이 돼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약 83만 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한 23년 정도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종시는 청년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청년들이 모여서 뭐 청년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또 시에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려면은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플랫폼과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예. 청년들을 위한 요람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과 세종의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바로 혁신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고, 본격적으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움직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것은 이 공공기관을 담을 그릇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서해안에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서해안에 풍부한 해양 환경을 감안할 때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유치하겠다는 게 우리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수소산업 등 이게 첨단 산업이 발전했는데, 첨단 산업과 관련된 R&D 기능군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라든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유치하겠다는 게 충청남도의 목표이고요. 예. 또 충청남도는 그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 부지사가 있는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여기서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을 유치를 목적으로 했는데, 래퍼신도시를 국가균형받이 큰 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의 목적이죠. 대전의 혁신도시 전략은 원도심 재생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그리고 대덕고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그래서 원도심이 새로운 경제 활력을 얻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대전의 특성을 잘 살려서 기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시는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의 도시이니까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연관된 기관, 기업들을 잘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대전역 주변이 코레일 본사도 있고 철도시설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 관련 기관들을 유치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갈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TF팀도 꾸렸고, 또 연관 기관 기업들과 교감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 선호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양도시가 윈윈할 수 있는 그 상생의 전략이 좀 있기를 바라겠고요. 예. 관련해서 사실 이제 1차 혁신도시 때 대전, 충남이 제외된 것은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건설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행정도시가 건설이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대전과 충남 인근 지역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게 애초에 계획이었는데, 막상 이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이 세종시가 인접 지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세종시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 아직은 이제 만들어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위 말해서 좀 그 빨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초기에 작용을 하는데, 도시가 이제 완성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 도시 건설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넘쳐 흘러가는 좀 이제 그런 스피로바 이펙트가 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한데, 첫째는
수도권으로부터 국회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기관들이 빨리 오도록 해서 이 도시가 50만 도시로 빨리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세종시라는 도시 50만 도시 만들어 가지고 서울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런 도시들과 하나의 광역 도시권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권, 새로운 경제권을 만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생 협력을 잘해가는 것. 예. 이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사인 대서남 신년 특집으로 대전, 세종, 충남 3명의 단체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 중에 시민늑보 불청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불편하지만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그 코너를 진행하는 정진호 PD가 특별히 또 영상으로 이 세 분께 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서남 불청객 정진호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의 길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세종을 비롯한 대전, 충남 지역의 집값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공주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확 그냥 올라버리네요. 너무 집값만 올라서 중산층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딴 데 갈 수도 없고 좀 부담스러워요. 집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돈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불안하고 다들 집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 이 치솟고 있는 집값,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세 분의 단체장들께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값에 대한 문제는 글쎄요, 뭐 이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나름의 이 집값과 관련된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제 집값 문제가 심각하고 현 정부 들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전도 예외 없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특히나 이 청년들한테는 미래 희망을 빼앗는 이 일입니다. 이 집값 상승이라는 것이. 대전시 입장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 공약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드림타운 3,000호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우리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1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청년 주택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개발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들을 박차를 가해서 절대 공급량을 늘리는 사업을 제 임기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의 경우에는 국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뭐 기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세종의 부동산이 불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수도권의 집값 문제하고 지방의 집값 문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택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까운 곳에 쉽게 택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점이 있는데 지방의 집값 문제는 실은 택지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으면은 택지를 얼마든지 공급해서 주택을 건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집값 안정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청년들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은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이제 우리나라 임대주택을 보면은 임대주택 한 5년 이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고 10년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재고가 쌓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임대주택 숫자가 좀 쌓이도록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청년들 또 대학생들은 학교 주변에서 쉐어하우스 같은 그 대학생들이 꼭 필요한 그런 주택들을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주택들을 확보하는 노력들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천안이나 아산 등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3억, 4억 정도가 7억, 8억 정도로 몇 달 사이에 뛰었죠. 예.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그 과감한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2,034만 정도가 우리 일반 가구 수인데 무주택자가 888만 7천 가구입니다. 43.7%가 무주택자예요. 이분들은 몇 달 사이에 몇 억이 올랐느니 아니면 전세가의 면세 몇 억이 올랐느니 평당 가격이 1억이 넘는다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첫째는 그 두 분 시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공주택비를 확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충청남도는 신혼부부 내지 결혼할 청년들에게 제공할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데 이게 25평형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애를 하나 출산하면 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을 출산하면 전액 충남이 부담하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함께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분담하자는 차원인데 저는 이런 주택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공주택비를 높여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3주택자 이상 분들은 대체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투기자입니다. 한마디 투기꾼이죠. 예. 투기꾼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이제 지역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메가시티 알아요. 놀고 먹고 자고. 여가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곳이죠. 다 좋은 곳이죠.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보셨다시피 충청권 메가시티 아쉽게도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께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충청권이 모여서 하나의 광역화를 이루자는 메가시티 그 취지는 좋은데요.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세 분의 단체장들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이 통합 메가시티 구성을 하겠다. 이게 뭐 시대적 흐름처럼 지금 흐르고 있는데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된 세 분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것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하나의 광역 경제 생활, 사회문화 경제 공동체를 일으켜자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그 전체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면적이 11.8%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한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0%가 넘게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일국 중심 체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광역 메가시티를 통해서 충청권에도 수도권 집중의 일국 중심 체제에서 다국 중심 체제를 만들면서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충청남도가 함께 그런 광역 경제 생활 사회문화 공동체를 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발전하자. 먼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권 그 철도망 구축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충청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정말 그 깊은 논의와 수기를 거쳐서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의 균형 발전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일이고 특히나 대전을 세종 이렇게 충남북이 함께 지역의 경제권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전, 세종, 충남북 지리적 여건과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지역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그런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교통망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하고 연장하는 거라든지 광역철도망을 확장해서 충남, 대전, 세종, 충북까지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이춘희 시장님께서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 세종의 경제 자유구역을 묶자.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충남까지 해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벨트를 형성하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대전과 세종은
30가지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그런 예. 사업들을 하나하나 단기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도 서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가시티 경제 공동체 그 이상 행정통합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충남지사님께서는 원래 세종은 충남과 더 가까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예. 다만 이제 세종시가 50만 원으로서의 행정 수도 위상을 갖고 더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전과 세종이 한 200만 정도의 규모의 도시로 성장할 때 더 큰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저의 판단이 있는 거고 그런 예. 면에서 실제로 대전과 세종은 뭐 경제, 교통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도시로 이미 묶여가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행정 체제로 가자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양시 도민들의 합의, 공감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춘희 시장님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문제라. 예. 예, 이춘희 시장님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통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생활권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교통인데 교통만 하더라도 대전, 세종이 서로 오가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데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버스 노선 하나 새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런 생활권 단위로 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메가시티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우리 예. 현 시장님처럼 당장 합치자. 이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충청권 사기시도 같으면은 광역도시계획을 같이 하나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도시와 도시 간, 지역과 지역 간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분담을 하고 그래야 중복 투자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경쟁이 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그 대신 연계를 강화해서 서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전시장님하고 협력을 해서 작년 11월 달에 32개의 과제에 예. 대해서 상생 협력 과제를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대전 지하철 세종시 연장 문제 이런 것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 가면은 자연스럽게 여건이 이제 마련돼 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당장 합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행정수도 완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좀 완성도가 좀 높아지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전 시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저는 우리 이춘희 시장님께서 반대한다고 안 한 것만으로도 메가시티와 관련된 논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세남에게 묻는다. 올 한 해도 지자체별로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이 중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 추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시민들은 30.2%가 트램 중심의 대중교통 개편을 가장 시급하게 느꼈습니다. 2위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 대책 마련이 꼽혔고 이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과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주거 대책과 더불어 3개 시도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과 세종산업단지 건설 등에 대한 문제를 우선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충남도민들은 홍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서해 KTX 도입을 1순위로 꼽았고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교통 문제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밖에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개 자치단체에서 다 교통 문제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 이 지역의 교통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충남도의 경우에는 지금 홍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KTX 건설이 가장 큰 주요 현안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해선이라는 것은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 우리 충남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서해선, 우리 홍성에서 시작해서 화성까지 가는 게 서울로 직결되는 게 가장 커다란 우리 당면 목표입니다. 당면 예. 과제죠. 첫째, 환승을 하게 되면 직결에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거리가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경제적 비용으로 하면 한 423억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게 만약 직결이 안 된다면 직결됐을 때는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내포 혁신도시가 환해권의 중심도시,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만들자는 건데 서해선 직결이 안 되고 환승이 된다면 그런 그 계획이 또한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충남 도민과 호남 지역의 주민들의 서울로 이동할 때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서 우리가 한해권 중심도시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을 만든다는 점에서 또 서해선 직결이 아주 필요하다. 다만요, 서해선이 서울로 직결되는데 광명에서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평택과 화성 사이에 KTX, 경부선 KTX 연결될 것인가에 두 가지 방향이 나와 있는데 예.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이 서해선을 경부선 KTX로 연결시켜달라. 그럼 한 45분 정도에 홍성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충청남도가 도정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이제 서해 KTX가 도입이 되면 그러니까 수도권과의 연결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1시간 이내에 서울로 직결된다는 것은 어떤 도시 경쟁력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이전할 때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충남도가 이 서울의 그 연결성에만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충남 서북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충남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외돼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 KTX를 통해서 서울로 가는데 직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강릉이라든지 뭐 부산, 목포 전부 다 서울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홍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이 서해선을 타고 있을 때 환승한다는 것은 여러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국민의 평등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충남 도민이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전시가 지금 1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탄진까지 예. 1단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늦어도 2026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갖고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하고 이 광역철도망이 같이 연결돼서 6개의 정류 환승센터까지 만들어지면 예. 실제로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특히나 이제 대덕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이제 교통 소외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룡서부터 연결되는 이 광역철도망과 관련돼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 또 도시철도 1호선이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 예. 즉 뭐 도마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대덕구 일원까지 포함해서 이 실질적인 도시철도 기능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도 이 지금 광역철도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 교통 문제는 크게 내부 교통 문제하고 또 대전, 청주, 서울과 같은 이제 외부 교통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예. 내부 교통 문제는 이제 BRT를 중심으로 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 대전과 교통 문제는 버스로 또 승용차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 대전시장님하고 작년 11월 달에 대전 지하철 1호선을 지금 반석까지 와 있는데 정부 정사에까지 연결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과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송역을 이용해서 서울로 가는 그 교통수단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직접 서울로 연결하는
그런 철도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였고 지난번에 이제 충청권 광역 그 교통망 계획, 철도망 계획을 짜면서 우리 경부선 철도가 우리 시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경부선 철도에서 이제 정부 청사에까지 한 8 내지 10km 정도 오면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서울역까지 한 70분이면 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ITX로 연결하신다는 ITX라고도 말씀이시죠? 그래서 인터시티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교통망인데 이 ITX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많은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충청권의 광역철도는 국가 사업이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협의회에서 발표한 게 이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 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신청한 게 한 200 정도 노선이 돼요. 전국적으로. 네네, 예. 그렇습니다. 200개 정도 노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 대전시와 함께 우리 세종시 충북이 도와주려 해서 혁신도시 함께 일어난 건 마찬가지로 예. 충청권의 그 네 분의 시장님, 도지사님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든 그 민관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사항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의 정치력을 또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역민들이 느낀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지자체별 방역 대응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역별로 충청남도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73.8%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전시 67.8%, 세종시 55.7%가 피해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민들의 경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60.2%, 중산층은 64.9%가 심각하다고 했고 저소득층은 76.6%가 체감 피해를 크게 느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현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 피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70%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지자체별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세 곳 지자체 모두 긍정적인 대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가 85.5%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충청남도 67.6%, 대전시 61.7%의 지역민들도 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기죠. 과연 지역민들은 대전, 세종, 충남 3개 시도단체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잘한다가 58.4%, 잘 못한다가 31.9%로 나타났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잘한다는 답변이 66%, 잘 못한다가 25.4%로 조사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잘한다가 61.2%, 잘 못한다는 21.2%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대전, 세종, 충남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제 코로나19 방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 행정 사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론조사 얘기를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방역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좀 대전이 좀 낮게 나오는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통계를 보면 대도시권에서 놓고 보면 대전이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고 또 시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전 시민들은 충분히 지금 대전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발생 건수를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BTJ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시도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그 BTJ에 대응을 해서 이것으로 인한 감염법 확산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저희 대전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이 사실상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역 도시권 중에서는 지금 대전, 광주, 울산이 지금 이런 공공의료원이 없는데요. 저희 대전시는 20년 넘게 공공의료원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감염병,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높여서 모두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는데요.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전시는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만큼 공공의료 서비스를 넓게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의 경우에는 물론 도시 규모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작긴 합니다만 종합병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실은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이제 대전시장님 또 충남지사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좀 병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앞으로 의료기관 확충하는 것이 보건소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조치원에 하나 있는데 신도시 쪽에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대신 보건소를 만들 때 일부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보건의료원 형태로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병원을 유치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신속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남은 또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의료 인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심각한 의료 인력 문제는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개 의료원에 이제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정원이 한 791명 정도 됩니다. 근데 부족한 간호사가 137명이죠. 왜 그러냐 이유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충남만 볼 때는 4개 의료원의 이직률이 58% 정도 돼요.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63% 정도 되거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원인은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이 간호대학에 들어올 때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70%가 훨씬 넘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취업을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가 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야죠. 수도권 그 이직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공공 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 다닐 때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졸업하면 4년 정도는 충청남도에서 4개 의료원에 근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신성대라든가 해전대에서 그 도입을 함께 마련했고 추진할 겁니다. 남성 간호사분들이 현재 18년 기준에 하면 2,300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남성 간호사분들을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를 만들어서요. 이분들이 병역 의무를 대체해서 의료 취약 제약에 근무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우리가 이 취약한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 간호사 제도 거기다 도립대의 간호학과 설치 문제를 우리가 추진하고 그런 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방역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경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가 돼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9조 3천억을 투입해서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재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전시도 연계해서 재난 지원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 그러나 꼭 필요한 대상들을 발굴해서 핀셋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선별적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이 된다? 이번에는 좀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위기 대상들을 누구는 더 중하고 누구는 더 경하다라고 규정하고 구분해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은 지금 긴급하게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자꾸 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태정 시장님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이 이제 충분하면은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지고 예.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리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또 일부는 또 형편이 더 오히려 나은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이제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제때 봉급 딱딱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저소득층 또 영세 그 소상공인들 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정확하게 피해 정도를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다른 의견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지원금에서 이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택시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법인 택시 근로자한테는 50만 원만 지급해요. 근데 사실 법인 택시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는다 그러지만 요즘 상황에 산학금 채우기가 바쁘거든요. 산학금을 다 채웠을 때 정상적인 월급인데 산학금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매출이 4억 원 이하인데 4억 원이 매출이 넘지만 실제로 소득 감소는 훨씬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그 장려업종은 물론 아니지만 코로나19로 해서 집합 금지가 되고 피해를 입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유흥업소도 포함돼야 된다고 주장을 5월 달에 했는데 오늘 다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저는 우리 허태현 시장님 말씀에 거의 대부분 100% 동의하는데 이제 그 점에 약간 결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보다 많이 지원하는 게 재난대책으로서 본질적 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뭐 오늘 함께 오랜 시간 같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간 함께 두 시도지사님과 함께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이야기고 또 대전, 세종, 충남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2021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새로운 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스마트 도시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정 올해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대세남을 통해서 우리 허태현 이사님, 이춘희 시장님과 함께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1년도 현안 과제들, 가래루마 국가해양정원, 분화모 역관청 문제, 천안 아산역 KTX R&D 집전센터의 강력한 추진, 이런 그 도정 현안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되겠다. 동시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신년 기획으로 세 분의 단체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처럼 2021년은 대전, 세종, 충남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인 대사남 신년 기획 2021 대사남에게 묻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